안녕하세요, 여러분. 갑자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아임리어 2호 정지입니다, 여러분. 한동안 좀 잠잠했죠. 네, 오랜만에 찾아왔습니다. 네. 네, 저는 아임뉴어 2호 정지영의 친구 박지윤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특별 게스트를 저희가 모셨고요. 네, 배경은 저희 집입니다. 네, 집에서 편안하게 한번 네. 얘기해보는 오늘의 시간입니다. 그렇죠. 오늘의 사실 주제를 제가 이제 이거를 꼭 오늘 좀 해야겠다라고 우리가 계속 얘기를 하고 있었고, 네. 이유는요, 저희 지금 지윤님도 그리고 저희 팀의 회원님들도 그리고 저희 가족도 지금 다 강아지가 수술, 항암 치료, 수술, 항암? 우리 가족, 고모의 강아지, 리틀버? 네, 항암 치료를 또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 되었고, 그래서 또 와달라는 요청을 받았고, 그리고 저희 집이 저는 푸드를 2마리 키우는데 한 마리가 딱 일주일 전에 산책 갔다가 삐끗했는데 십자인대가 파열이 됐어요. 그래서 나을 줄 알았는데 수술을 했어요. 맞아요. 지금 몇 살이죠? 근데 9살이에요. 9살. 9살. 이고 되게 좀 활발하고 긍정적인 성격이라서, 그러니까 뭐 수술 후에 그런 성격인 애들은 그래도 적응도 잘하고 회복이 좋을 거라고 하지만 그 보고 있는데 너무 그치. 속상한 거예요. 그쵸. 저희가 갑자기 그런 이슈들이 계속 있고, 또 한 분은 아이가 담낭에 갑자기 염증이 생겨서 멀쩡하다가 갑자기 확 그 토하고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염증이 가득 차서 수술을 바로 들어갔는데 18살인가 6살인가 그러지 않았나? 18이라고 했던 것 같아요. 나이 네. 많았던 것 같아. 엄청. 그래서 정말 그 수술의 문턱에서 고민을 엄청 했다는, 우선 노견이기도 하고 그렇지만 너무 갑작스레 아이를 보내기도 힘들고, 그리고 또 나이가 많으면 수술을 하는 것 자체가 걔한테 무리가 될 네, 수도 있어요. 보낼 수도 있잖아요, 그 과정에서. 그래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그리고 수술비도 어마무시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 보험이 안 되니까. 네. 그리고 매일매일 입원을 하는데, 이제 그 수치가 괜찮아졌는지 매일 검사를 해야 되니까 그 검사 비용 포함이 하루에 50만 원이 돼요. 그러니까 8살이셔가지고 그나마 다행이신 거라고. 그래도 비싼 수술비와 또 많은 고통을 또 다 있었지만,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펫테라피 컨텐츠를 제가 펫테라피 강사이기도 한데 많이 죽여두었던 감각입니다. 왜냐면 제가 강아지를 안 키우고, 저는 고양이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양이 2마리 집사인데, 저희 아이들은 노묘고 딱히 그 집에 있다 보니까 아프지 않아요. 다칠 일도 딱히 없고. 예, 지네끼리 파이팅 하다가 외부 다치는 거 공격으로 인한 그런 건 없으니까. 네, 없고, 또 노묘다 보니까 사고를 많이 안 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그냥 토한다? 가끔씩 그거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펫테라피를 많이 할 일이 없었어요. 근데 요즘 이렇게 막 주변에서 자꾸 일어나면서 이 컨텐츠를 꼭 찍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해볼 거는 우리 아까 얘기했던 저희 CD 십자인대 파열. 십자인대 파열한 강아지에게 어떤 오일 테라피를 해주면 좀 좋을까? 지금 이미 하고 있어요. 저는 일단 제 경험, 제가 한번 베드에 누웠던 얼마 전에 경험이 있어서 수술을 한 다음에 좀 필요할 것 같아서 붓기나 이런 좀 멍들거나 이런 것 때문에 제가 준비하고 있었던 오일이 밸런스랑, 그리고 코파이바 아플까봐, 그리고 당연히 프랑킨센스랑 같이 이 코코넛 오일 3개를 딱 일단 준비하고 있었어요. 밸런스, 코파이바, 프랑킨센스. 네. 프랑킨센스 이렇게 딱 준비를 하고 있었고, 그래서 첫날 오자마자는 밸런스를 엄청 발라줬어요. 그 엄청 발라줬다라는 건 어떤 의미죠? 밸런스, 저희 이거를 보여드릴게요. 수술을 하고 왔더니 엄청 뺑뺑 부어있는 거 봐봐. 지금 엄청 핏기 없이 하얗지. 이게 잘 보이실까 모르겠는데 이렇게 지금 엄청 부었고요. 핏기
붓기가 하나도 없고 여기 어두운 거는 밴드가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 밑에까지 엄청 부었더라고요. 그래서 밸런스를 여기는 이제 밴드 붙인 데는 좀 예민할 수 있으니까 위에 부은데 여기랑 이 밑에 쪽에랑 발라서 계속 마사지 해줬어요. 엄청 부어가지고. 잠깐. 그러면은 어떻게 발랐는지를 알려주세요. 이게 솔직히 이쪽은 그냥 이렇게 한 2방울 정도 떨어뜨린 다음에 정말 살살 저 밴드 부분 피해서 살살 발라주고 겉에 발라주고 안쪽에 살살 발라주고 그렇게 해서 처음에 붓기 빼고 좀 멍들지 않게. 왜냐면 멍이 퍼질 것 같은 거야 괜히. 왜냐면 수술이라는 걸 어쨌든 깊게 한 거니까. 밸런스 오일이 뭔지 먼저 말씀드릴게요. 밸런스 오일이 뭔가요? 내가 볼게요. 네, 밸런스 거기 있어요? 아, 있구나. 밸런스라는 오일은요, 여러분, 사실은 그 감정 오일 테라피에도 들어가는 오일이고, 이 오일은 원래 이 오일의 그 사용 용도는요, 뭉친 혀를 풀어주는 오일이에요. 그래서 이 향기를 제가 오늘 너무 좋아서 저기다가 발향을 해놨는데, 이 향기가 좋으면 내가 그만큼 많이 스트레스나 긴장도가 뭉쳐있다라는 심리적으로도 그렇거든요. 저도 여기 지금 멍이 들었는데 한번 발라봐야 되겠네요. 노란 멍이 있었네? 왜 멍이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누가 절 누가 그랬나요? 그러니까요. 근데 요런 데다가 이렇게 밸런스라는 오일은 굉장히 순해요. 그래서 이렇게 발라서 한 2, 3일만 그냥 발라줘도 이게 다 풀려요. 이런 멍 빼는 효과가 있고. 맞아. 그 다음에 그래서 우리 그 시술 같은 거 받으시고 요런데 막 멍 들어있는 분들 이렇게 톡톡톡톡 발라주시면 되게 좋은 오일이고. 네. 아이들 멍 잘 생기니까. 근데 강아지들, 고양이들한테도 사용 가능한 오일입니다. 밸런스는. 제가 또 공부하다가 알게 됐는데 이거를 혹시 몰라서 강아지들은 피부가 더 우리랑 다르니까 연할 수도 연약할 수 있다. 그래서 코코넛을 또 추가를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미 밸런스 오일에는 코코넛에 블렌딩이 되어 있는 거라서 맞아요. 순해서 조금 그냥 발라줘도 밸런스는 그래요. 밸런스는 밸런스가 그렇고 또 그런 오일 중에 그런 오일은 보통 터치라는 오일이에요. 이런 거. 프랑켄 터치라든지 이런 네. 터치들. 로즈 터치라든가. 근데 이제 제가 왜 어떻게 발랐냐고 물어봤냐면 가장 어려워하시는 부분이 그 부분이거든요. 용량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저도 되게 저한테 물어보지 않고 발랐길래 어떻게 발랐는지가 좀 궁금했고, 근데 지윤님은 그 아이가 지금 몇 킬로죠? 이게 중요해요. 펫테라피. 걔가 지금 한 3점 몇? 4? 이 정도. 그거밖에 안 나가요? 우리 아이들은 7, 8킬로인데? 4 이 정도 돼가지고 4점 몇인가 보다. 그러면 4점 몇. 근데 그 얘기를 들었어요. 생각보다 어쨌든 얘네가 엄청 큰 개는 아니지만 저희 개는 강아지는 어쨌든 9살 정도 됐고, 그래서 오히려 너무 그냥 만약에 얘네가 지금 한창 성장기인 아이들이었으면 저도 한 방울 썼을 텐데 좀 노견이고 수술을 너무 좀 딥한 수술을 했기 때문에 조금 더 해도 되겠다. 그리고 첫날 이튿날이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한 2방울 3방울씩 썼던 것 같아요. 그러면 평소에 그냥 데일리하게 우리 아이가 좀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 같거나 이런 관절 쪽에 근육 뭉침이 있는 것 같다 하면 한 방울만 손에 떨어뜨리셔서, 밸런스 같은 경우에 얘기 드리는 거예요. 한 방울 정도 섞어서 손에 먼저 이렇게 좀 비벼서 흡수를 시키고 나서 발라주세요. 맞아. 그러면 돼요, 여러분. 근데 중요한 건 한 3, 4kg 정도. 근데 우리 아이가 7, 8kg 정도 되는 좀 몸무게가 나간다. 그러면은 제가 방금 얘기한 손에 이렇게 하는 정도로 한 2, 3방울 해서 발라주시면 되는데, 그러기 전에 원래는 요런 데다 희석을 해서, 그쵸. 네, 원래 그냥 기본적으로 테라피용으로는 5ml나 10ml 병에다가 근데 애들이 그 로론보다는 스포이드가 나은 것 같아요. 또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또 아주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로로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구슬처럼 생긴 직접 닿는 것. 그리고 스포이드는
요렇게 해서 떨어뜨리는. 똑똑해서 한두 방울 똑똑해서 요거를 발라주시면 돼요. 저는 그걸 더 추천드립니다. 처음 특히나 페테라피를 해보시는 분들은요. 네네. 그래서 저는 좀 용감하게, 왜냐면 저희 강아지들은 제가 옆에서 오일을 하고 막 이랬던 거를 많이 보고 맞아. 호기심이 많아가지고 와서 맨날 같이 맡았거든요. 그래가지고 얘네는 오일에 일단 거부감이 없었고 맞아요. 중간에 그리고 저는 목욕할 때 항상 오일을 떨어뜨려서 해줘 버릇해가지고 걔네가 거부감이 하나도 없었어요. 저 그럼 목욕할 때는 어떻게 하셨어요? 목욕할 때는 사실 그 물에 받아서 그 걔네 샴푸 같은 거에 떨어뜨려서 물에다 그냥 희석시켜 버렸어요. 아, 그럼 그렇게 하거나 아니면 다 씻은 다음에 털 끝에다 이렇게 좀 향기 나게끔 그런 식으로 좀 해줬었어요. 제가 여기서 꿀팁을 드리자면 이제 아이들 약간 욕조 같은 게 있잖아요. 근데 그 우리 신생아 아이들도 욕조가 있죠. 맞아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강아지 고양이들이 보통은 중소형견들이나 묘들이잖아요. 그래서 거기다가 한 방울 떨어뜨리시면 돼요. 맞아, 한두 방울 정도. 네. 근데 샴푸에다가 하셔도 되고 약간의 얘들은 바디워시가 좋겠네요. 근데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자, 이건 꼭 어떻게 할까요? 의식의 흐름대로 지금 가고 있는데요. 어떻게 할까요? 제가 고양이 샴푸, 린스 저희 집에 남아 있거든요. 성분과 인공량 성분도 막 에코 소트 뭐 이런 거 붙여놓고 맞아. 유기농이라고 해놓고 거기다 인공량을 넣고 그래가지고 뉴스에 지금 잡혔잖아요. 아니 그래서 제가 사실 며칠 전에 버렸는데 요번 달 저희 콘텐츠 니아울리 편 보시면 제가 사진으로 올려놓은 게 있거든요. 제가 동물병원에서 나름 이렇게 골라서 사온 거예요. 모질 관리 스프레이 같은 거. 파우더 향이 너무 심해요. 그건 다 인공향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맞아. 근데 우리 아이들한테는 알러지를 일으키고 간독성 같은 걸 이렇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웬만하면 만들어서 원래 쓰는 건데 만들어서 쓰는 게 어렵죠. 저도 옛날엔 많이 애들 잘 못해요. 그래서 뭐 애플워시 같은 거랑 내가 강아지 샴푸 만드는 콘텐츠가 터진 게 하나 있거든요. 그나마 제 콘텐츠 중에 그거 나중에 여기다 링크 해주세요. 뭔지 알지? 몰라요. 있어요. 링크를 달 순 없고 밑에 그 댓글 밑에 뭐, 링크로 해드릴게요. 근데 그렇게 만들어서 쓰셔도 되고요. 제가 너무나 안 거. 도테라에서 베이비 워시가 있거든요. 그거 고양이 강아지 다 하셔도 됩니다. 제가 갖고 와볼게요. 네. 그건 또 몰랐네. 아무튼 제가 그 밸런스 오일을 첫날 발라주고 나서 그 다음날 상태인데 확실히 핏기가 좀 혈색이 돌아요. 그렇네. 핏기가 바로 다음날인데 좀 뭐랄까 뺑뺑했던 느낌이 좀 덜하죠 확실히. 그리고 하얗게 질린 것 같이 막 그랬는데 얘가 핑크빛으로 돌아왔어요. 아무튼 그래서 밸런스를 붓기도 좀 빠진 것 같아요. 붓기 확실히 빠지고 핏기가 돌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밸런스는 언제 쓴다? 붓기를 좀 완화한다거나 멍을 뺀다거나 혈전을 좀 해소해주고 그쵸. 풀어줘요. 피를 풀어줘요. 혈액순환이 좀 안 되거나 그럴 때 밸런스를 발라주면 얘가 좀 혈을 풀어준다? 공부 열심히 했거든요. 네, 공부 열심히 하셨고 네, 저희도 똑같이 써봤어요. 그렇게 쓰는 거예요. 사람도. 근데 요거 있죠? 베이비 워시. 이거 향기 한번 맡아보세요. 그래서 저희 고양이는 이걸로 해요. 아 진짜? 네. 이거 엄청 파우더리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인공향의 파우더리가 아니라 로만 캐모마일이랑 라벤더 그리고 또 뭐죠? 파이바인가요? 로만 캐모마일. 근데 엄청 파우더리예요. 만족도가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 왜 이렇게 안 보이나요? 바닐라 열매 추출물, 바닐라도 들어가 있고 뭐 되게 좋은 거 많이 들어갔네요. 네, 캐모마일, 라벤더, 여기 있다. 바닐라, 라벤더, 로만 캐모마일 등. 네, 그럼 그거예요. 시어버터도 들어갔고 그래서 이제 그 천연의 성분들 그래서 아가들을 위한 용이거든요. 그래서 애들은 이거로 머리도 감고 다 한단 말이야. 우리는 그거. 네. 그래서 이거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아니 이솝에서
강아지 라인이 나온 거예요. 펫 라인이. 근데 그래도 도테라 좀 써봤다고 아무리 펫 라인이지만 괜찮을까? 이러면서 비싸기도 비쌀 거고 그래서 걱정하면서 아직 안 써봤는데 저거 해봐야 되겠다. 저도 안 써봤는데 사실 이솝이 그래도 갖고 있는 브랜드, 그러니까 그 기존의 브랜드보다는 사람들이 완전 그게 다 천연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완벽한 천연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성분이 좀 착하죠. 그쵸. 다른 것들보다는 훨씬 착하죠. 근데 진짜 순수, 그러니까 뭐가 틀리냐면요, 다른 게 틀린 게 아니라 에센셜 오일이 틀려요. 에센셜 오일 등급이 달라요. 다를 수밖에 없거든요. 그치. 왜냐면 도테라는 치유 등급이고 심지어 먹을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섭취도 네. 가능하니까. 그래서 그리고 전문 회사잖아요, 어쨌든. 그쵸. 그런 곳은 어떤 곳에서 사오는 거예요, 원료를. 그치만 좋은 원료를 사오겠죠. 그 나름 비싸고 좀 그런 걸 또 원하는 브랜드니까.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이솝 거 사서는 안 써봤으니까 제가 말을 저희 아직 모르니까 요거 한번 사서 써보시면 좋고, 요럴 때 회복할 때 요거를 이렇게 물에다 풀고 강아지들 물에 풀고, 그 다음에 거기다 밸런스. 원래 아이들 목욕시킬 때 라벤더나 로만 캐모마일 같은 거 이렇게 저는 떨어뜨려요. 파출리를 되게 많이 써요. 목욕시킬 때 약간 흙냄새 나고 그런 거 좋아해가지고 파출리. 약간 달달하게 흙냄새 나고, 그리고 비 와서 좀 며칠 못 나가거나 그럴 때 일부러 파출리를 좀 맡게 해주거든요. 좀 저는 이게 좋네. 흙냄새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산만한 애들한테 좋잖아요, 파출리가. 우리 애들 중에 한 명이 그 다친 애가 조금 활동적이에요. 그래서 항상 목욕하고 나서도 이 여기서 풍기는 이 파출리 향이 너무 좋더라고. 그래가지고 잘했어. 왜냐면은 파촐리라는 오일이 향기가 되게 오래 가기로 유명해요. 맞아. 며칠 가요. 며칠 가요. 그래서 내가 킁킁거리니까 나도 좋아하는 향으로 좋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뭐 목욕할 때도 했고, 그리고 이제 붓기가 좀 빠져서 한 이틀째부터는 이제 회복을 시켜야 되니까 제가 이거 일부러 찍어놨잖아요, 인증을. 날짜 인증을. 그래서 16일날 수술을 했고 한 하루 이틀은 갑자기 또 오일 너무 많이 써도 안 될 것 같아서 잘 모르니까, 그래서 한 이틀째부터는 프랑킨센스를 발라주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혼자 막 찍고 뭐 할 수가 없어서, 여기 날짜 보이시죠? 이틀째 되는 날인데 프랑킨센스를 어떻게 했냐면 그냥 제 손에다가 뭐 스포이드 이런 거 없이 그냥 제 손에다가 쭉 짠 다음에 얘는 지금 상처 부위가 아예 다리 한쪽이니까 한 2방울 3방울을 해가지고 그때는 그래도 코코넛을 넣어서 희석을 했어요. 그래서 왜 제가 코코넛을 했냐면, 솔직히 말해서 만약에 그거를 몰랐으면은 괜히 그냥 원액을 썼을 것 같아. 근데 원액을 안 쓰고 코코넛을 제가 일부러 썼던 이유는 뭐냐면, 이 오일이 휘발이 되잖아요. 원액만 쓴다고 그게 다가 아니라, 그래서 이 캐리어 오일을 쓰는 거는 순하게도 해주지만 휘발되는 걸 잡아서 이거를 지속시켜주고 그쪽까지 보내주는 데는 이 캐리어 오일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거. 그냥 단지 이걸 순하게만 해주는 게 아니라 지속시키고 흡수가 되게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거라는 거를 마침 또 그 타이밍에 알게 돼가지고 그래서 코코넛 오일을 섞어서 그냥 제 이렇게 쭉 짜가지고 프랑킨센스 한 2방울 3방울을 막 이렇게 한 다음에 이 뒷다리 전체에다가 살살 해가지고 펴 발라주듯이 이렇게 해서 발라주기 시작을 했죠.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3-4방울, 특히나 한 4kg 때 3-4방울 안 돼요. 원래는 안 돼요. 많이 했어요. 근데 지금은 특수 상황이란 말이에요. 수술 후 했고, 회복을 위해서. 왜냐면 또 관절 쪽에 뼈를 막 이렇게 뚫고 막 그런 맞아요. 그냥 상처 그냥 삔 정도가 아니라 좀 딥한 수술이어가지고 그리고 다리 전체가 지금 너무 힘든 상황이라 알면서 조금 많이 일부러 근데 했죠. 잘했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이게 구분이 필요해요. 데일리 케어냐, 그치. 짧은 기간에 조금 케어가 필요한 거냐. 근데 제가 추천하고 싶은 거는 우리 아이가 혹은 그러니까 여러분 과민 반응이 뭐냐면요, 애들이 오일을 발라줬는데 갑자기 헥헥거려, 막 침을 떨어뜨려, 막 이렇게 혀를 내밀면서 헥헥거려. 그럴 수도. 예, 혹은 막 캑캑거려. 그런 식으로 되면은 문을 여시고요, 물을 먹이세요. 그리고 코코넛 오일이나 뭐 사람이 아니니까 로션은 좀 그렇고 코코넛 오일을
더 발라주세요. 그렇게 해서 좀 희석을 좀 시켜주고 네. 휘발시켜야 되는구나. 셌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그럴 때 제가 그래서 그럴지도 모르니까 너무 아이가 말을 못하니까 걱정이 된다면 애들한테 굉장히 이롭게 하기 위한 거지만 또 용량이 너무 세면 애들이 놀라잖아요. 그치. 그래서 요런 10ml 병에다가 지금 얘기한 4kg 아이들 혹은 뭐 7, 8kg 아이들은 3, 4방울 정도의 에센셜 오일을 넣고 나머지 캐리어 오일 그게 다예요. 근데 그 다리를 위해서 그걸 바른 거예요. 근데 특수한 케어고 맨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데일리였으면 저도 네. 한 방 쓱 이렇게 하고 말았을 텐데 수술하고 직후라서 맞아. 그래서 잘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좀 구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프랑킨센스, 코파이바, 밸런스, 그리고 뭐 캐모마일, 뭐 요런 애들은 비교적 굉장히 순한 아이들이에요. 그쵸. 괜찮아요, 여러분.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라벤더도 순하고요. 그리고 나서 제가 또 했던 건 뭐냐면 이거는 데이에 이제 낮에 이제 애가 좀 정신 차리고 했을 때 낮에는 그렇게 해준 다음에 밤에 마사지 샵을 열었어요. 샵을 여셨어요. 마사지 예. 샵을 열었어요. 왜냐하면 한쪽 다리를 아무래도 얘네가 네 발로 다니다가 쩔뚝 되면서 다니니까 이 어깨는 아니지만 사람으로 치면 이 앞발 쪽이 뒤에 어깨, 견갑골 아니면 나머지 반대쪽 다리에 힘이 너무 많이 또 쏠릴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그때는 코파이바 오일을 또 발라가지고 밤마다 마사지를 열심히 해주셨다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 이 어깨 쪽 있잖아요. 다니면서 보는데 여기 쿵쿵 하면서 이쪽에 엄청 많이 힘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깨 쪽으로도 발라주고 이 팔 앞으로랑 이 다리 관절 무릎 여기도 힘이 많이 확실히 들어갈 것 같아가지고 여기를 엄청 풀어주고 나머지 좋아해. 나머지 다리 뒷다리에도 거기가 또 엄청 또 많이 힘을 쓰니까 그렇게 해서 한참 한 30분을 풀어줬는데 뻗어버렸어요. 딥슬립을. 네, 딥슬립을 하시고 너무나 딥슬립을 코 골면서 해가지고 아니 얘 수술하고 오늘 맞나 싶을 정도로 평소보다 코 골면서 왜냐면은 코파이바라는 오일이 여러분 코파이바가 좀 아플 때 진통제 역할을 좀 해주잖아요. 신경 안정하는데 굉장히 좋습니다. 코파이바가 여기 있다. 그리고 이 아이가 코파이바를 평소에 좋아했어요. 다른 오일 뚜껑을 제가 맨날 이렇게 냄새를 막 이것저것 막 이거 어때? 오늘 이거 어때?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냄새 맡으면 다른 건 이러다가 코파이바 이렇게 주면 코를 막 이러거나 어떨 때는 살짝 빨아먹으려고 하거나 좀 그럴 때가 있는 좀 익숙한 향이라 가지고 그걸로 한참 해가지고 여기 어깨, 견갑골, 그 팔 안쪽, 무릎 이렇게 해서 엄청 마사지를 살살 이렇게 풀어줬더니 코 골면서 자더라고요. 그러니까 발상 코파이바랑 프랑킨센스는 그 수지, 나무의 수지거든요, 여러분. 근데 식품 첨가물이에요. 그리고 면역력 증진에 굉장히 좋아요. 베타카리오필렌이 되게 높아요. 그리고 신경 안정. 그래서 이렇게 대마 오일 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거 바르면은 통증 이런 데 완화에 되게 좋고 불면증 이런 데 도움이 되잖아요. 얘가 네, 그런 오일이고 저 지금 이거 향기 여기서 잠깐 맡아보고 있었거든. 그래서 순간 빠져든다, 졸리다.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굉장히 여러분 진정이 되거든요. 왜냐면 저 예전에 졸리면 그 지영 인스타에 혹시 보신 분들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릴스 찍었을 때도 했는데 코파이바는 제가 심장 두근거릴 때가 되게 많은데 그럴 때 한 2방울 3방울 이렇게 먹고 있으면 진짜 이렇게 릴렉스 이렇게 안정제 같은 느낌? 그리고 심혈관 그 혈관 쪽에도 되게 좋은 서포트가 되는 오일이에요. 위에도 서포트가 되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그리고 저희 그 항암 치료하는 강아지는 지금 리트리버니까 엄청 크잖아요. 하루에 2번 한 방울씩 물에 타서 먹이라고 했어요. 지금 그런 치료 중이고 저번 항암할 땐 프랑킨을 먹었어요. 거기는 한 방울 떨어뜨려도 먹더라고요. 크니까. 그치. 그렇지만 작은 애들은 한 방울 안 돼요. 이쑤시개에 한번 살짝 찍어서 물에다가 톡톡톡 이렇게 좀 그런 케어가 필요할 때. 근데 어쨌든 지금은
그렇게 해주셨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어저께 실밥을 뽑았거든요. 네. 실밥 뽑고 이제 드레싱을 해주면서 그 병원에서 아무래도 아까 그 패치 붙인 부분이 있잖아요. 네. 실밥 뽑은 자리도 물론 흉이 지면 안 되지만 그 보니까 그 패치 붙였던 부분이 벌겋게 돼 있는 거예요. 아무래도 그 접착력이 있어가지고 피부가 좀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병원에서 하는 말이 다행히 저희 애는 안 그랬는데 강아지들이 아프거나 그러면 할 줄 아는 게 핥거나 물거나 그런데 자기 그 거기를 그러면 이제 병균이 들어가고 그쵸. 염증이 하고 그래서 또 재수술을 해야 될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그래서 네카라를 하라고 막 그랬는데 다행히 저희 애는 하나도 그런 적이 없어서 했는데 아무튼 제가 무슨 얘기를 드리고 싶었냐면 이 아까 그 접착했던 부분이 이렇게 벌게요. 그리고 여기 막 실밥 있고 이런 자리에 여기 실밥 자국이거든요. 보시면 여기랑 그리고 이 주변이 이렇게 벌겋게 그 접착제가 있어가지고 연고를 발라주셨으나 제가 와가지고 코렉트 연고를 또 그렇지. 발라줬어요. 여러분 코렉트 X를 요런 데 바르시면 돼요. 재생, 상처 재생, 뭐 간지러움, 뭐 약간의 알러지성 피부 뭐 좀 올라온다거나. 그래서 제가 또 코렉트 X 들고 올게요. 뭐 이렇게 없는 게 많죠? 왜냐면 연고 안에 그 써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 라벤더도 들어가 있고 뭔가 좀 안정돼 있고 그래서 코렉트 X는 상처난데 그냥 정말 연고처럼 바르기도 하고 피부가 좀 건조하신 분들은 부분 케어 할 때 살짝씩 이렇게 얹어주기도 하고 애들 있는 집에서는 이거 완전히 필수잖아요. 근데 약간 천연 연고예요, 여러분. 연고예요, 연고. 근데 이게 이제 코렉트 X 에센셜 젤이라고 돼 있는데요. 이게 10,000몇천 원인가 하거든요. 좀 후반대, 10,000원 후반대. 근데 이거 저희 아이 그 조카 그 요런데 침독 올랐을 때 물론 이것만 바르진 않았어요. 침독이라서 제가 오일도 만들어줘서 저번에 진짜 많이 좋아졌거든요. 그리고 피부 건조할 때 항상 발라주는데요. 에센셜 오일 플러스 이거를 좀 얹어주시면 좋아요. 근데 제가 요즘에 갑자기 딴 얘기인데 여기가 엄청 건조해져서 화장하면 여기가 좀 오르더라고. 그래서 오늘 저녁 때 스크럽이에요? 스크럽 저희 지금 세일이잖아요. 되게 인간적이죠? 네. 스크럽? 예, 스크럽. 그 세일이기도 하고 제가 오랜만에 스크럽 한번 해야겠다 싶어가지고 그 영상을 찍으려고 하는데요. 요거 같은 거를 이렇게 조금 덧발라주시면 그리고 나서 화장 같은 거 하시면 확실히 더 촉촉하게 잘 되고 저는 지금 약간 좀 고농축 에센스처럼 쓰셔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이 코렉트 X 연고는. 네. 그리고 이거 사실 아이크림처럼 쓰시는 분들도 많다고 하고요. 그냥 세럼처럼 맞아요. 온 얼굴에 다 바르시는 분들도 많아요. 건조함 케어할 때. 그리고 저한테 얼마 전에 누가 물어보셨어요. 어떤 분이 레이저 시술하고 나서 완전 레이저 시술 후에 좋아요. 이거.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건 또 그것도 있어요. 이거 저 팬 얘기는 아니고 네. 그 리쥬란 같은 시술 이거 말해도 되나? 시술 같은 거 리쥬란 시술을 혹시 받아보신 분들 알겠지만 주사 엠보가 엄청나게 올라와가지고 그 이후에 막 아이싱도 하고 뭐도 하고 막 그래야 되는데 그런 거 만약에 하시는 분들은 이거 완전 쫙 도포해주면 완전 그러니까 강추. 원래는 연고 추천을 좀 해주잖아요. 근데 그 연고들이 여러분 완벽한 천연이 아니고요. 그쵸. 약간의 스테로이드가 살짝 들어있다거나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 굳이 쓰실 필요 없다. 이게 있으면 저 옛날에 도테라 쓰기 전에 화상연고 화상을 하도 많이 당해가지고 맨날 냄비 같은 데 데여서 치칠 맞아가지고 화상연고까지 사다가 집에 놔뒀었어요. 근데 라벤더로 똑똑하고 바로 화상하자마자 원액으로 똑똑하고 약간 조금 덧났다 하면 요거 바르거나 하면은 금방 케어가 되거든요. 진짜. 그러니까 이제는 그런 걸 살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경제에 굉장히 도움이 되실 그쵸. 거예요. 그리고 어제 지금 그게 어제였으니까 그 벌게진 데를 이거 아직 오늘 이제 어제 그렇게 된 거고 이제 저희가 아직 만 하루가 안 됐으니까 또 찍어야 되는데 벌써 어저께 밤 오늘 아침에 봤는데 그 붉은 그 접착제 있었던 그 자리가 또 그냥 괜찮아졌어요? 괜찮아졌어요. 그러니까 너무 우수하죠. 그러니까 이거는 사람, 아이 그리고 그러니까 피부니까 재생 이런 네. 거에 되게 좋은 거 같아요. 저 그리고 저희 고양이
자, 저희 고양이들이 서로 파이팅을 요즘 자주 하고요. 둘이서 자기네가 사자인 줄 알아. 갑자기? 막 이래. 둘이서, 그러니까 제가 있는 자리에 얘가 가고 싶어서 앞에서 쳐다보면 그게 짜증나니까 막 이러고 있는 거야. 근데 그러다가 한 번씩 탁 하면서 콧잔등을 딱 긁을 때가 있어요. 그러고 나서 얘가 낫질 않아요. 제가 오일도 그래도 그나름 얇은 롤온으로 만들어가지고 여기에도 발라주고 했거든요. 우선 오래 남아있지 않고 자주 발라줘야 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그래, 이걸 발라줬어. 좀 찍어 발라주면 그래도 좀 있으니까. 이것도 싫어해. 그리고 네. 강아지들 발바닥 건조하고 엄청 핥고 아니면 그 항문 주변에 또 항문나? 핥고 그런 애들 있더라고요. 근데 저희 이 수술한 아이 말고 다른 아이는 그렇게 발바닥을 빨아요, 발사탕을. 걔가 이제 거기 뭐가 간지럽거나 뭐가 문제가 있다는 거죠. 저는 그냥 거기에도 이거 연고 발라버렸어요. 그 발바닥 건조해가지고 막 갈라지고 그래서 인스타 같은 데 보면 무슨 강아지 제품도 엄청 많잖아요. 무슨 보습 젤 같은 거 많이 파는데 그냥 여기에다가 코렉텍스 발라줘도 이게 너무 괜찮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 사람도 치질 있을 때 발라요. 그니까 치질 있을 때 톡톡 이렇게 그 보습 피나고 재생 이런 거에 물론 이거 치질을 낫게 하는 거는 사이프러스 다른 같은 게 거. 있지만 단순 상처나 가려움증이나 순간적인 그런 건조함이나 이런 거를 좀 가라앉혀 주는 데는 발바닥 건조하시는 분들 요거 추천. 요거 한번 발라보세요. 그리고 저희 그 밴드 있는데 그 배에 시뻘겋게 이렇게 막 알러지 같은 건지 그런 피부 피부에 염증 이렇게 올라온 아이들. 그래서 그 강아지의 경우인데요. 그렇게 해서 오일 몇 개 라벤더 티트 뭐라고 했던데요. 프랑킨 몇 개 그냥 섞어서 바르고 요거를 전체적으로 발라주고 나서 그게 싹 괜찮아진 걸 밴드에 누가 저희 팀에서 회원님 우리 후배 올려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쉽게 쓰기에 되게 좋은 게 코렉트 X다. 그래서 만약에 저희처럼 이제 강아지나 고양이가 있는 집이라면 솔직히 걔네가 어디가 어떻게 아픈지 잘 모르잖아요. 근데 사람한테도 거의 약간 빨간약처럼 만병통치처럼 뭐가 있을 때 잘 모르면 무조건 프랑켄센스 이런 약간 룰 같은 게 있듯이 집에 이런 펫 친구들이 있다면 프랑켄센스 코파이바는 필수적으로 갖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고 싶어요. 프랑킨 코파이바 그 다음에 코렉트 X 이거까지. 그 다음 자 오일을 블렌딩해서 만들어주는 게 난 너무 어렵다. 그러면 제가 지금 여기 라벤더 터치가 없는데 예를 들면 요런 터치 도테라의 터치가 있어요. 프랑킨 터치 네. 뭐 이런 거. 프랑킨 터치, 라벤더 터치 정도 갖고 그거를 그냥 발라주시면 되는데 로즈 좋아합니다. 저희 고양이들 로즈 좋아해요? 저는 오늘 내일서부터는 로즈를 좀 써줘야겠다라고 생각한 이유가 뭐냐면 애가 힘들어하잖아요, 체력적으로. 그리고 마음도 좀 그럴 것 같아가지고 로즈를 좀 해줄 참이었어요. 그리고 그 집에 감정 오일이 이렇게 있는데 감정 오일도 해줄 수 있어. 왜냐면 그 생각이 드는 거야. 얘가 평소 같은 움직임이 아니고 자기도 되게 답답할 거고, 그리고 저희는 2마리니까 나머지 1마리가 얘를 너무 신경 써주니까 얘가 조금 서운할 수도 있고 막 그게 엄청 신경이 쓰여서 제가 어제 잠깐 외출해야 되는데 디퓨저에다가 엘리베이션을 해가지고 발향을 시켜놓고 나왔어요. 애들 좀 무기력하거나 우울하거나 둘 다 우울할 거 아니에요. 수술해서 힘들고 얘는 서운해서 마음이 이렇고, 그래서 엘리베이션이랑 밸런스랑 빡 해놓고 나 나갔다 올게 이러고 나갔다 왔어요. 괜찮던가요? 괜찮던가요? 애들 근데 너무 밝아. 다행히. 다행입니다. 아니 로즈 터치는 뭐 건조한 피부에 도움이 되고 뭐 염증, 재생, 조직 재생이 되게 좋다? 이거 발라줘요. 예, 근데 중요한 건 얘가 지금 몇 방울의 원액이 들어간지 저희가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큰 애들은 그냥 척추에 이렇게 바르면 돼. 큰 애들은. 근데 좀 조그맣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제 손에 여기 이렇게 발라요. 그래서 살짝 이렇게 한 다음에 되게 살살 이렇게 해주면 돼. 저희가 사실 오늘 컨텐츠를 강아지 친구를 데리고 와서 하려고 했는데 오늘은 차마 그렇게 하지 못했고 저희 양이들은 자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렇게 해서 향 맡아주고 쓱 이렇게 해주고 하면 확실히
약간 모르겠어요. 보호받는 느낌을 받는 건지 정말 정말 마사지를 해줘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애들이 되게 그냥 편안해하고 그리고 제 눈으로 이게 보여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 수술 부위를 털을 다 밀어놔가지고 피부나 털이 자라는 거나 이런 게 보여. 그래서 털이 확 깎아놔서 또 안 자랄까봐. 근데 한 이튿날? 3일날부터 다시 막 자라는 게 이게 프랑킨센스 때문에 이렇게 막 자라는 것일까? 그런 생각도 들고 다행히. 아무튼 좀 제가 원래 처음 입문할 때 프랑킨센스 향을 맡아봤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향은 프랑킨을 별로 선호하지 않아요. 근데도 프랑킨이랑 코파이바를 샀던 이유는 처음부터 왜냐면 또 프랑킨센스는 처음에 사기에는 좀 고가일 수 있거든요. 맞아요. 이 오일의 가치를 잘 모르면 선뜻 사기가 좀 그럴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프랑킨센스랑 코파이바를 샀던 이유는 강아지 때문이었어요. 저희 강아지들이 사실 그 동물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보호자한테 동물이 말을 할 수 있다면 무슨 말을 하게 했으면 좋겠어 라고 했을 때 나 어디 아파 이 표현을 하게 해주고 싶다. 그만큼 모르잖아요. 근데 프랑킨이 그 역할을 해준다고 해서 그래서 고가임에도 불구하고 오일 잘 모를 때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프랑킨이랑 코파이바를 그냥 상비약처럼 사줬어요. 강아지 때문에. 요거죠. 그래서 그냥 그러니까 차이. 얘는 세포를 재생시키고 회복시키고 보호하는 오일이에요. 그래서 막 뇌관문도 뚫는 오일이고 맞아. 여러 가지로 많이 저희가 혀 밑에 먹기도 하고 막 이 호흡기에도 호흡기에 그리고 엄청 좋잖아요. 코파이바 프랑킨이. 그래서 이제 어디에 좋으냐면 호흡기의 이 점막 안에 분비를 원활하게 해요. 그래서 너무 건조해서 여기가 손이 잘 안 쉬어지는 애들은 프랑킨센스를 가슴에 좀 살짝 발라준다던가 향기를 맡게 했을 때 이렇게 좀 뚫린다고 해야 되나? 그리고 호흡기 얘기가 나와서 저희 애가 어느 날부터 되게 집에 노숙자 아저씨 있는 것처럼 코를 골면서 자는 거예요. 너무 웃겨갖고 너는 뭐가 그렇게 피곤해? 내가 일하고 왔는데 맨날 이러면서 그냥 웃겨만 하고 귀엽다고만 생각했는데 생각해보니까 그 기관지가 좁아지면서 그렇게 된다 그러고 어느 날부터 뛰어노는데 나간 지 얼마 안 되는 데부터 이 숨 쉬는 소리가 되게 거칠어진 거야. 그래서 쟤 너무 성격이 너무 그렇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면서 저희 집에 그게 있었어요. 이지에어가 있었어요. 근데 그것도 왜 샀냐면 제 친구 조카가 비염, 제 친구도 비염 때문에 미쳐하는 애고 그거를 딸이 또 너무 닮아갖고 환절기에 막 난리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걸 이제 사고 걔도 선물하고 그랬는데 그래 나는 왜 이 생각을 못했지 그러고 그거를 밤마다 틀어주기 시작했어요. 얼마 전에 사이트에서 그 버블 그거 있잖아. 디퓨저 버블. 그거 갑자기 팔았던 거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착착 이렇게 해서 바로바로 연하지 않게 그걸 착 이렇게 뽑아주니까 한 하루? 다음날부터 좀 조용한 것 같은데? 그래서 괜히 내가 너무 기분 탓인가? 그래서 한 이틀 3일 지켜봤는데 확실히 아저씨가 없어졌어요. 아저씨 소리가 안 나요. 여러분 에어 디퓨저, 화이트 에어 디퓨저라는 것과 저기 있는데 저도 갖고 와야겠다. 버블 디퓨저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 이지 에어라는 오일을 비염이 있으면 이렇게 코가 자꾸 막히잖아요. 여기 점막 안에가 통통해지면서 그러면은 편한 한숨 브리드라는 오일을 주문하세요. 똑같은 오일이야. 얘네가 좋은 이유가 제가 갖고 있는 디퓨저 중에 하나는 물에 타서 디퓨징 하는 게 있는데 얘네는 오일 원액을 발사를 시켜주니까 맞아요. 되게 곱게 편해. 그래서 편하고 뭔가 좀 더 순도가 짙어지는 느낌이고 그 여자들 미스트로 따지면 되게 안개 분사해서 되게 고운데 진하게 팍 나가서 좋더라고요. 제가 요즘에 얘를 안 틀다가 다시 틀었는데 너무 좋아요. 그래서 뭐 섞지 않아도 되고 뭐 하지 않아도 되는데 얘가 알아서 그 적당량을 시간마다 착착 분사시켜 주니까 되게 편하고 뭔가 섞이지 않는 것도 좋고 그냥 좋죠. 그 농도도 딱 좋고 근데 확실히 이래서 이지에어 강아지한테 너무 좋고 왜냐면 그걸 봤어요. 인스타 같은 데 보면 뭐 협착이 되고 막 좁아지고 이걸 봤는데 그래서 소리가 나고 하는데 확실히
아, 사람한테도 이게 숨 쉬는 게 왜 이렇게 편안하죠. 하잖아요. 근데 강아지한테도 확실히 좋더라고요. 되게 많이 물어보는 게 사람도 저한테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게 비염에 좀 도움되는 그치. 오일이 있냐. 또 요즘 한절기라서 요즘 막 난리 났을 거야. 그쵸. 근데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저희 고양이들은 그 코를 고는 게 아니라 숨 쉬는 게 한 놈이 저 시로가 슥슥 슥슥 이렇게 들려요. 뭐가 좁다는 얘기네. 네, 그래서 저는 그러면은 이걸 틀어줘요. 저 같은 경우는 에어 리페어. 이거 요번 달 10%야. 아, 그래. 그러니까 이지 에어 편안한 숨 브리드 이지 에어 똑같은 오일이에요. 근데 이지 에어는 그러니까 편안한 숨 브리드는 방향제용으로 나온 오일이에요. 그걸로 구입하셔서 여기다가 넣으세요. 똑같은 오일인데 근데 향도 되게 좋아. 확실히. 근데 이제 좀 코가 막히는 사람들, 콧물이 나는 사람들한테 되게 좋고. 맞아. 그 다음에 에어 리페어 차이에 이거 되게 얘기해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내가 편안한 숨 브리드는 없으니까 이제어로. 이 에어 리페어는 클리어리파이라는 오일이랑 똑같은 오일이에요. 근데 얘는 방향제로 나온 오일이에요. 디퓨징은 앞으로 방향제에 등록된 오일로 하시면 됩니다. 자, 에어 리페어는 천식, 기관지, 아까 얘기한 협착, 천식, 숨 쉬는 게 힘든 거, 이렇게 좀 폐기운이 딸리고 강아지 고양이들도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럴 때 기관지를 정화하는 오일인데요. 자, 에어 리페어라는, 그러면 이지에어는 코를 시원하게 뚫고 코 점막 안에가 좀 붓고 콧물도 많이 울혈이라고 하죠. 그게 생성될 때 좋고, 에어 리페어는 정화. 그래서 이제 미세먼지 시즌이잖아요. 지금 오늘 날씨 좋았지만 되게 뿌연 거 저기 보이시죠? 맞아. 미세먼지 시즌에 집에 와서 이 에어 리페어를 계속 여기다 켜놓으세요. 그러면은 무슨 말인지 아실 거예요. 저는 차에다가 이걸 켜놔요. 이 폐에 붙은 그 기관지에 붙은 미세먼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정화해서 내보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너무 괜찮다. 그런 오일들 조합인데 프랑킨센스도 들어있고요. 리스이라는 열매랑 뭐 이렇게 이 기관지 정화에 되게 좋은 아이들로 들어있어요. 네. 그래서 그렇게 블렌딩 돼 있는 거니까. 여기 약간 그런 레몬그라스 향 같은 거. 맞아, 그게 리스예요. 메이창이라는 오일입니다. 맞아. 어쨌든 그래서 그리고 이거는 뭐 꼭 아프지 않더라도 그 구조적으로 코 여기가 짧은 친구들 있잖아요. 뭐 퍼거나 푸들이나 뭐 푸들이 아니라 퍼거나 이런 친구들, 불독 이런 친구들 좀 작은 그런 친구들도 그 킁킁 소리가 걔네 그냥 평생 맞아요. 나는데 맞아요. 그냥 그거 난다고 내비두지 마시고 이런 거 좀 켜주시면 맞아요. 되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약간 여러분들이 집에 꽂아놓는 스틱 디퓨저나 아니면은 뭐 인센스 같은 거 태우는 인센스 같은 거랑 개념이 틀려요. 초를 킨다거나 그거는 내가 내 무드를 위해서 향을 키는 거고요. 얘는 사실은 이런 기관지나 호흡기나 아니면 정신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테라피용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에센셜 오일은 좀 그런 거예요. 근데 에센셜 오일을 쿠팡이나 네이버나 막 검색하면 많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근데 테라피용 등급은 100% 순수한 걸 하지 아니면 쓰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믿고 도테라 오일을 쓰는 거고요. 도테라 오일 외에도 그런 회사가 없느냐? 그건 아니에요. 그치만 검사를 이렇게 투명하게 한 40-50개 이상 하고 그 리포트를 내는 회사가 별로 없어요. 그쵸. 그런 연구 자체가 돈이 얼마나 많이 들겠어요. 그런 걸 잘 하지 않아요. 맞아요. 저도 원래는 그런 향 너무 좋아하고 아직도 사실 향수 좋아해서 향수 막 뿌리고는 하지만 인센스도 진짜 좋아해서 엄청 비싼 인센스 같은 거 진짜 많이 폈는데 그 인센스가 흡연보다도 더 맞아요. 네. 그 솔직히 사람이고 성인이니까 어느 정도 이겨내는 힘이 있지만 강아지나 이런 고양이들이 있는 너무 흡연보다도 더 최악으로 안 좋다는 얘기를 맞아요. 듣고 나서 진짜 그 비싸게 산 인센스랑 뭐랑 다 치워버리고 그냥 솔직히 디퓨징도 저를 위해서 시작한 게 아니었어요. 이걸 산 이유도 그 친구들을 위해서 사기 시작한 거였어요. 이 향 어때? 너무 좋지. 그러니까 봄 되니까 다시 좋더라고. 원래 겨울엔 별로 안 좋았거든. 너무 좋다. 비매품. 비매품은 아니지만 안파는 말라마라는 오일입니다. 근데 제가 인센스 엄청 좋아하고 향초 엄청 좋아하고 집에서 만들고
그랬어요. 근데 그가 너무 미안한 일이었던 거예요. 이거 제가 만든 거예요. 근데 이거 도테라 올려서 만들었다. 너무 잘 만들었다. 향 좋지? 도테라 같지 않아요. 그냥 제품 제품 같죠? 시판용 같아. 시나몬 향 나지 않아요? 이거 뭐로 만들었게? 잘했다. 여기 약간 바닐라 냄새도 나고. 헐리데이 조이 오. 때려 부었어요. 엄청 많이 넣어야 되는데 그냥 한 번 해봤는데 이게 지금 몇 년 전에 만들었는지 아세요? 한 2년 됐어요. 근데 그 상태 덮어- 너무 좋은데? 덮어놨어. 새 거 같은데? 응, 덮어놨어. 너무 좋다. 그래서 안 쓰고 그래서 나도 이거 우드심지로 해야 했어. 되겠다. 그래. 우드심지로 해야 돼. 그나마 하려면. 그리고 맞아. 촉힐 때는 인센스나 촉힐 때는 반드시 환기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나도 안 했고 연예인들이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 옛날에 송민호? 집 나왔을 때 막 햇빛 다 가리고 맞아, 인센스 맞아, 많이 맞아, 끼면 맞아. 환기 절대 맞아, 안 맞아, 한다고 맞아. 그랬잖아. 그러면 여러분 이제 안 돼요. 호흡기가 엄청 약해지면서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우울해져. 내가 그거 딱 보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어. 근데 그런 거 잘 모르니까 그치. 반드시 환기해야 되고 지금은 환기도 많이 하고 되게 맞아, 그렇게 맞아, 한다고 맞아.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